네, 미중 무역 전쟁의 한 축은 기술 분쟁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웨이 제재에 따른 글로벌 기술주들에 따른 영향 분석을 해보고요. 극복할 방법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현재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진단부터 좀 해주실까요? 최근에 제가 몇몇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봤었는데 예. 보니까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점을 한번 밑으로 형성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좀 상승세를 유지되고 있었죠. 그래서 5월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엔 또 미국이 화해를 본격적으로 또한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IT주들은 사실은 어떤 형태든지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래서 다시 한번 급락하고 있는 양상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다시 반등하기에는 뭔가 좀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동안 좀 약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격도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미중 무역 분쟁, 화웨이 제재까지 겹치면서 또 수요 감소 우려까지 퍼지면서 더 그렇죠.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도체 업계 실제로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한국이 중국에 대해 의존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부품 같은 것들도 예, 예. 그런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도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라든가 여러 것들이 작년과 비교하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인데, 그나마 좀 수요가 확보가 된다면 가격 하락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들이 좀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봤는데, 지금 화웨이 사태로 인하면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예. 삼성전자도 되게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업체들은 굉장히 직격탄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게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통신 장비는 저희들이 올해 5G로 사실 전환되는 원년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따른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신규 어떤 수요 발생하는 것에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늦춰지거나 지연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1분기에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부분이 굉장히 실적이 악화됐던 이유는 애플의 판매가 중국에 급감했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제는 화웨이도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예. 또한 거기에 대한 또 중국이 또한 그에 대한 보복 심리로서 예. 아이폰에 대한 불만할 경우에는 아이폰 실제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한국은 양쪽에 다 고객을 갖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중고로 겪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얽히고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는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같이 감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복잡한 이슈 같은데 D램 가격 폭락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중국하고 어떻게 저희들이 완제품을 파는 거는 사실은 휴대폰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휴대폰 같은 경우에 화웨이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수혜가 약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긴 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중국 시장에서는 화웨이 말고도 샤오미라든가 오포, 비보 같은 로컬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예, 예. 삼성전자 그 자리를 대신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약간의 희망이 있다면 북무 지역과 유럽 쪽에서는 일정 부분 화웨이의 몫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화웨이가 지금 무선 통신 장비 1위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5로 전환하는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딜레이가 좀 생기는. 그렇죠.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지연되게 진행될 것 같고 당분간 아예 멈출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휴대폰 같은 경우도 올해 새로운 모델들이 5G를 겨냥한 것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런 5G의 통신 인프라 자체가 지연이 돼버리거나 멈춰버리면 기껏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던 기대했던 5G의 어떤 그 효과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다 예상하고 있는데 예. 기대했던 5G 수요마저 없어지는 것이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 업체는 당연히 우리는 완제품을 만드는 화웨이나 중국 업체들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수요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막혀서 이제 삼성전자 통신 장비가 그 시장을 대체할 것이다. 아니다. 뭐 시장 자체가 좀 첨예하게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통신 장비가 특성이 사실은 저희들이 5G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예. 4G에서 연결돼 가니까 지금 국내도 그렇지만 5G가 100% 구현되는 것이 아니어서 부분적으로는 4G로 하다가 또 특정 구간에서는 5G로 서비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G와 5 장비 간의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4G에서 화웨이 장비를 갖고 있었던 통신사들이
과연 화웨이가 제대로 구매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럼 삼성전자 거로 5G를 할 수 있느냐? 호환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서 그렇군요. 차라리 5G엔 투자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그것을 삼성전자 치고 들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화웨이 제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제재로 부품을 수급받지 못해서 노트북 출시가 무한 연기됐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었어요. 중국 시장 영향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노트북 자체는 뭐 이렇게 큰 문제 없는 게 글로벌 노트북 시장에서 화웨이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예. 근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노트북이 이번에 판매를 못하게 된 이유가 미국의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될 부품,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예. 아니면 소프트웨어 같은 데 문제가 차질이 생긴 건데 결국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도 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향후에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그것이 모바일 기기 전반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반도체 굴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작년에 붙는 후젠 진화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일단 그쪽은 중단이 된 상태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나머지 두 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액션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작년 하반기에도 보면은 중국 쪽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보다 중국 쪽의 설비 투자 규모가 넘어섰다라는 첫 번째 반기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중국이 따라오곤 하는데 근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지금 후젠 진화에게 했던 것 같이 모든 중국의 기업들한테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금출을 한다고 하면 예. 전반적으로 일단 저희들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런 강한 액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런 액션이 없다면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반도체는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점차 중국이 높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 IT 업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뭐 여러 가지 대기업 IT 기업들, 거대 공룡 IT 기업들이라고 하죠. 최근에 이제 반독점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주별로, 스테이트별로 뭐 반독점법을 시행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부 자체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반독점법이 어떻게 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일단 최근에 그 영향도 사실 주가 약세로 가는데 한 몫을 한 것 같긴 예. 하고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의외적으로 자국 기업들한테 사실은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내분이 일어났다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EU 쪽에서는 꾸준히 오래전부터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견제와 또 반독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또한 진행 중인 소송들도 있었는데 예. 만약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반독점으로 판명이 나게 된다면 예. 물론 1차적으로 과징금이 어떤 부과되는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판례가 나와버린 거기 때문에 예.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반독점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한동안은 미국 IT 기업들이 그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됐던 주가가 예. 됐던 간에. 그래, 이 부분은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이슈. 그렇지 완전히 클리어될 때까지는 항상 예. 발목을 잡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심화로 이제 불확실성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 반도체 경기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일 것 같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올해 반도체 가격 효과로 인한 실적 악화는 우리가 어쨌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작년과 재작년에 삼성 하이닉스가 사실 과거 역대 어느 때도 만져보지 못했던 예. 현금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두려운 것은 예. 정부에서 무한적으로 퍼줄 수 있는 재정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적으로 그 재정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투자들을 지금 이 기간에 한다면은 분명히 저희들이 향후 몇 년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